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드러기 이런 증상이죠. 피부에 뭔가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라앉고 이런 식의 이런 걸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두드러기라는 정의는 혈관 반응에 의해서 피부의 진피층에서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일시적으로 팽진이나 맥관 부종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피부가 이래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위에 표피층이 한 0.2mm 정도 있고요. 그 밑에 진피층이 한 2mm 정도 있어요. 진피층에는 되게 많은 혈관들이 분포를 해 있고요. 미세한 혈관들이. 근데 이쪽에 뭔가 어떤 자극 때문에 여기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혈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려움증 이런 게 유발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진피층 상부에서 생기면 이제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점점 퍼져요. 퍼져가지고 밑에 이 피하 지방층까지 이제 좀 침범을 하면은 통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땐 맥관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는 보통은 30분에서 24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피부의 일시적인 팽진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하루 내로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은 가렵고 부풀어 오르고 하다가 하루 내로 가라앉는 게 보통이에요. 간지럼증이나 열감이 좀 느껴지는 게 특징이고요. 맥관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종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까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피하 조직 또는 점막 조직까지 확대되는 거고요. 요거는 3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72시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때는 가려움증보다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 두드러기랑 만성 두드러기로 나누기도 해요.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인구의 10에서 20%가 경험한다니까 상당히 한 번쯤은 다 경험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음식을 내한테 안 맞는 걸 먹었다든지 뭔가 물리적 자극이 가해졌다든지 이럴 때 생기고요. 보통은 하루 내로 가라앉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냥 일으키는 걸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하루 내에 가라앉는데 이건 하루 이상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매일 발생하면서 이게 6주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주로는 먹는 거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많아요. 나한테 안 맞는 걸 먹었을 때 이제 두드러기에 확 번져버리고 가라앉고 또 확 번지고 가라앉고 이게 반복되는 거고요. 과반수는 1년 이내에는 정상으로 되는데 6개월 이상 요게 가게 되면 그 환자들 한 40% 정도는 이제 좀 만성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감염에 의한 것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고 음식물이나 약물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는 뭐 물리적 자극을 딱 가해졌을 때 뭐 피부 묘기증이라고 이렇게 사인하면은 빨갛게 이렇게 사인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온도 변화나 사회 심리적 요인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럴 때 피할 게 이 5가지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분들이 확실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고요.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좀 피해야 되고요. 아스피린이나 엔세드 진통제인데요. 또 모르핀 제제, 이것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 제제죠. 이런 것들이 이런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거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고 없어지는 경우는 괜찮은데 만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인이 돼서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요 장두수 증후군이 많은데요. 이제 장에서 원래는 장 세포가 되게 치밀하게 돼 있어가지고는 영양분만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주는데 장내 세균총이 파괴가 되면서 이런 결합 조직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양분뿐만 아니라 독소까지 같이 흡수가 되면서 온몸에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도 일으키고 이런 질환인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후천적인 두드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산균 제제를 써가지고 장내 유익균들을 늘려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만성 두드러기,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하시는 게 낫고요. 만성 두드러기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 하면은 요 새싹 프로젝트를 보내드려요. 요거는 해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준비기, 금식기, 회복기로 나눠져 있고요. 준비기에는 간 청소라는 걸 해요. 간을 해독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오일이랑 주스 같은 걸 이렇게 쭉 마셔가지고 담낭을 한번 쭉 비워서 이제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금식을 해요. 한 2주 정도 하게 되는데요.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청이장, 청일수라고 해서 청이장 같은 경우는 대변으로 독소를 좀 빨리 빼주고 청일수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독소를 좀 빨리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 걸 처방해 드리고요. 또 장내에
세균들을 좀 유익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효소들을 처방해 드려요. 효소는 이제 저쪽 여기 어디죠? 저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아서 하는 데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장내 세균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만성두드러기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내 세균을 회복시키면서 이런 염증들을 낮춰주는 한약을 쓰게 돼요. 한약을 쓰면 훨씬 더 빨리 이런 걸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